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문재인 정부는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저께 나왔던 얘기가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거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책임한 정부 지출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태클을 많이 걸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사실 정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한 방을 날린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나가서 몇 번 이제 삼국지에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홍남기 부총리도 삼국지를 읽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삼국지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조조가 원정을 가가지고 이제 군량이 떨어지니까 군량 담당관이 와가지고 조조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작은 그릇으로 이제 군량을 나눠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군량 담당관 입장에서는 작은 그릇으로 주면은 군사들이 반발할 텐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조가 뭐라고 하냐면은 걱정 마라,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군량 담당자가 작은 그릇으로 계속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죠, 병사들이.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조조한테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조가 갑자기 그 군량 담당관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필요한 건 너의 목이다 이래요. 병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국지에서 나온 그 얘기를 홍남기 부총리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반기를 들어선 지점 보면요, 지난번 재난지원금 줄 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꼭 필요한 분들한테 줘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가 여당이랑 이제 싸웠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면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당이랑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단순화시켜서 뭐냐면요, 홍남기 부총리는 덜 써야 된다, 더 걷어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국간직이니까요. 대한민국의 국간직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덜 쓰고 더 걷어야 된다는 입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박해요. 경제 관료들은 맨날 저래 이러면서 더 써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어떻게 더 거둘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직감이 왔겠죠. 아,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재정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한테 민주당이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온 거죠.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그냥 나 이미 사표 썼다라고 그냥 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동민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죠. 이게 적절한 형식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형식이랑 관계없이 무조건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홍남기 부총리한테는 압박이 셌던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홍남기 부총리가 어쨌든 경제 수장인데 최근에 어쨌든 본인의 전셋집 관련 구설수도 많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김현미가 주도했는데 왜 내가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마 참기 힘들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제부총리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물러나게 되면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머리가 있는 경제 관료든지 아니면 경제 교수라고 한다면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거 완전히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에는 경제부총리 찾기 굉장히 힘들어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정치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더 커리어를 밟아 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 얘기 나온 지 꽤 됐어요. 강원도지사를 노리고 있다. 이분이 춘천고 출신의 강원도 엘리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걸 노리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쨌든 그만두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곧 있으면 진짜 경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뿌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돌아올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몇 조씩 펑펑 쓰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 재정도 이제 예산안 보면은 550조 넘게 쓴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22조 4대강에 썼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들 돈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4대강은 콘크리트랑 남았지,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뭐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돈 퍼주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크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야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돈 뿌리는 게 유효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빈 곳간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겠죠.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이제 진천에 연수원에 가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제 여당 쪽에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수감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2007년에는 무혐의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유죄로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야 이제 정의 구현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혐의 받은 것은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제 기소돼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검찰이 이래서 개혁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모순이 뭐냐면요. 제가 요즘 민주당 패널들 방송에서 만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자, 그럼 이명박 대통령을 무혐의였다가 이명박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 민주당 패널들이 몰라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해주죠. 2018년 4월 9일에 한동훈 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랑 다스 의혹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민주당 패널들한테. 한동훈은 당신들이 말하는 MB의 그 무혐의를 기소로 바꾼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불의의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말문이 막히죠.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까지 계속 까왔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MB를 유죄로 만든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죠. 계속 이 사람은 정의로운 검사냐 아니면 불의의 검사냐라고 하면은 말을 못해요. 왜냐면 불의의 검사라고 하는 순간 MB를 기소한 것 자체가 그럼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 사람들 진짜 하루 이틀 만에 반박당할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요즘 굉장히 웃깁니다. 제가 보면은 라임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일만 있으면은 범죄자들이 이제 옥중 편지 쓰고 이러면은 바로 한동훈을 엮으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원래 압구정의 현대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러니까 원래 집에 돈도 있는 사람이고 예? 그래가지고 진짜 어린 나이에 검사장까지 달고 이렇게 쭉쭉 올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아쉽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이 사람이 김봉현 같은 사람한테 접대받고 돈을 받을 사람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엮으려고 드는 걸 보면은 저는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저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예전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보세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린 나이에 사시가 돼가지고 쭉쭉 관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뭐 집안을 털려고 하고 뭐 아들 털려고 딸 털려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결국엔 직권남용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얼거멜려 했지만은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도 내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여기서 뭐 부정한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상대를 잘못 골라가지고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민주당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하는 게 한동훈 검사장이 모진 수모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법무연수원 가가지고 좌천돼가지고 가 있으면서도 그만두겠다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자기는 도덕적으로 걸릴 게 없다라는 확신과 더불어가지고 와신상담이라 저희가 얘기하죠. 언젠가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걸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곧 물러날 사람이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앞으로 더 큰 비전을 향해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처음부터 승부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책임질 일이 많을 거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잘못 셀 수 없이 많다. 네. 꼭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정의 구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진출을 돕기 위한 민주당 의원이 3명 있다. 그래서 법사위 3김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 중에 민주당 의원 중에 3김 시대 그러면은 김종민, 김용민, 김남국 이 세 분의 의원들이 거의 윤석열 총장의 선대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때 국감 때도 가가지고 질의하는데 뭐 희한한 질의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잘 받아칠 수 있게 제가 배팅볼이라 표현하는데 그냥 홈런 치라고 공을 던져줬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홈런 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권 지지율 보면은 막 거의 한 20%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길을 걸을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사람들이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한동훈 검사도 그렇고 어쨌든 서울대 나와가지고 사시 통과해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의 엘리트 중에 탑을 달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자기들이 맨날 무슨 사람 바보 만들기 찍어내기 이렇게 한 것처럼 한다고 해가 될 줄 알았느냐. 결국에는 저는 민주당이 재발등 찍는다 이제 보면은. 예, 저는 곧 있으면 나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정경심 재판이거든요.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 저는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무조건 유죄 나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보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여당이 뭐라고 변명할까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조국 정경심이 무죄인데 윤석열이 탈탈 털기 했다라고 이제 이를 버티고 있는데 아니 동양대 표창장이라는 게 사실 그게 뭐 위조하는 방법도 검찰이 시연했지만은 굉장히 후한무치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보면은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과 그 와이프가 한 사람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하고 앉아있고 한 사람은 또 서울대 본인이 그 관계가 있는 인권법센터 이런 데서 인턴했다 아니면 이런 거를 수료증 같은 거를 활동증명서 같은 거를 위조에 가깝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후한무치한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판결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옳았는지 아니면 조국 정경심이 옳았는지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말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어떻게 하실려나 앞으로. 예.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쓰러져야지 한동훈이 쓰러져야지만이 자기들이 복권되는 사람인데 절대 안 쓰러질 거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검찰이 사실을 밝혀가 기소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뻔한 싸움이다. 근데 이걸 진행해야 되는 추미애 조국 두 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보면 되는 게 이번 선거 총선을 앞두고 이 뻗땡기기로 나서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그냥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순간부터 윤석열 총장 쪽으로 완전히 쏠릴 것이다. 다음 한 주도 추미애 장관이 어떤 말씀하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